참아연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과학시간 키위쌤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생활과 물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물체가 뭔지 물질이 뭔지 알았습니다. 근데 친구들,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라면 혹시 고체, 액체, 기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고체는 뭐고 액체는 뭐고 기체는 뭔가. 자, 헷갈린다고요. 친구들, 그럼 물, 얼음, 수증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 물은 액체, 흐르는 물, 액체고요. 얼음은 고체입니다. 이것이 증발해서 기체가 되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좀 알 것 같긴 한데요. 순서대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물질의 상태, 자갈, 물, 공기를 비교하여 봅시다 라고 했어요. 고체, 액체, 기체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자갈물 공기를 비교하여 볼 거고요. 고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좋아, 좋아, 좋아. 자, 준비되셨죠? 들어가 봅시다. 선생님, 자갈이랑 물이랑 공기를 제가 딱 준비는 했는데요. 얘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비교해 보면 되죠. 자, 자갈. 여기 있는데요. 손으로 잡았네. 그렇습니다. 자갈은요, 손으로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자, 물은요, 손으로 잡으려고 했더니 다 새나가 버려. 흘러내려가지고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기는 어때요? 느낌이 없는데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손으로 잡아보기 해봤더니 자갈, 물, 공기의 차이가 있었네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요. 눈으로 한번 봅시다. 눈으로 보기엔 어때요? 자갈, 색깔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잘 보입니다. 그렇죠. 물은요. 색깔은 없어요. 투명해요. 그렇지만 눈에는 보입니다. 공기는 어때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이런 차이가 있더라. 모양은 어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모양을 보는 겁니다. 모양을 보니까 자갈은요, 모양이 변하질 않네요. 그대로 내가 든 자갈, 유리잔에 넣어도 자갈 그 모양 그대로, 바닥에 내려놔도 자갈 그 모양 그대로, 어디에 가져다 두더라도 책상에 올려놔도 그대로. 그렇죠.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자, 하지만 물은 컵이 이쁜 머그컵이냐 아니면 유리잔이냐 뭐에 따라 가지고 컵 모양 따라 모양이 변해요. 그렇죠. 모양이 변하더라. 공기 역시 모양이 변하더라. 그렇습니다. 뭐 자갈물, 공기 보니까 분명 차이가 있네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 역시 자갈과 같은 상태, 물과 같은 상태, 그리고 공기와 같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갈과 같은 상태를 우리는 고체라고 하고요. 물과 같은 상태는 액체. 그리고 공기와 같은 상태는 기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고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갈과 같은 게 고체라고 그랬는데요. 맞아. 자, 고체란 자갈처럼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모양 안 변해요. 크기 안 변해요.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일정한 모양 그리고 부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일정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체가 되겠어요. 나무나 철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 그래서 보니까요. 어머, 막 이거 담는 그릇이 막 달라졌는데 모양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주변에 고체 어떤 것들이 있지? 고체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 뭐가 있을까요? 고체. 고체 많네요. 그렇죠. 고체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를 찾아보자. 고체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 선생님, 색연필이요, 캐스터네츠요, 리코더요, 공책이요. 자, 이런 것들 모두 고체입니다. 얘기들이 어떻게 고체냐고요? 성질이 비슷해요. 자,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체가 지닌 공통적인 성질은 바로 뭐?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체 다 여기 이 물체들을 다 보니까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모양과 크기 변하지 않았고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고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자, 이제 친구들 다 잘 알았죠? 근데 선생님, 가루물질 이건 또 고체라고 해야 되나 아닌가? 자, 가루물질에서 갑자기 헷갈려 좀 헷갈려져 버렸다고요? 에이그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가루물질이라는 거요. 눈으로 볼 때는 막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죠?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가루를 이루고 있는 그 작은 알갱이 하나를 보세요. 그거 하나는 모양 변하지 않는 겁니다. 크기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 가루물질이라는 건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소금이나 설탕, 모래 같은 것들. 자, 그래서 가루물질의 상태를 보면은 뭐 이거 사실 가루물질을 모양이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았을 때 가루 전체 모습만 봤을 때 전체 모양만 봤을 때는 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알갱이 하나하나의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자, 알갱이 하나하나 요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다? 고체! 맞아요. 이들은 고체입니다. 가루물질 역시 고체입니다.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 보면 그대로라는 거죠. 소금 전체 모임. 자, 소금 알갱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릇에 옮겼을 때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를 보면 그대로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 전체 이 모임을 보지 말고요. 하나하나 봐주세요. 알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궁금해 why 이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선생님, 딱딱하다. 이것도 고체 성질 아닙니까? 그러게요. 고체는 딱딱한데. 에이, 고체 다 딱딱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금속. 같은 고체. 나는 딱딱한데 고무. 어머, 이상하다. 너는 왜 말랑말랑하냐? 자, 둘 다 고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딱한 것도 있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요. 고체에는 딱딱한 것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스펀지나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변 온도에 따라서 고체 온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차갑다. 이것도 고체가 지닌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 친구들 고체, 딱딱해요, 차가워요 이런 건 고체의 성질이라고 할 수 없다. 역시 알아두세요. 자, 고체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 고체, 액체, 기체.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는 고체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액체 차례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생활과 물질의 상태 중에서 이번에는 액체. 네, 액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라. 이거 액체인가요? 아니요, 이건 고체였어요.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보이는 물 같은 거, 주스 같은 거 이런 게 액체였죠. 자, 그럼 우리 액체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물을 준비했어요. 우리는요, 액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준비했는데요. 담는 그릇이 달라지면 물의 모양과 양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준비한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물을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에 옮겨 담아 볼 겁니다. 자, 투명한 그릇에 물을 넣고요. 물의 높이 여기까지였어 하고 표시해 주고요. 물의 모양도 살펴볼게요. 이런 모양, 투명한 그릇. 이 그릇이랑 똑같은 모양이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 물을 다른 모양의 그릇에 차례대로 옮겨 담으면서 물의 모양을 관찰할 건데요. 잠깐. 바깥으로 흘러내리면 안 돼요. 자, 흘러내리거나 그릇에 남아있지 않도록 싹 옮겨 담아야 합니다. 알았죠? 알았어요. 자,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릇에다가 이렇게 차례 옮겨 담으면서 모양을 봤더니 모양 막 달라지네. 그렇죠? 모양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 그 양도 달라진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처음에 사용한 그릇에 다시 옮겨 담고 물의 높이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처음에 표시해둔 그 높이에 딱 간다면 양은 변화 없다는 건데.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물의 모양과 양을 비교해 봤더니 물의 모양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변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물의 모양, 그릇 모양이랑 똑같죠? 이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릇 모양이랑 똑같아요. 이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를 보면 다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다시 처음 물의 높이, 처음 물을 담았던 그릇에 옮겨 담았더니 어머나 양이요 딱 표시해뒀던 거기까지 딱 가더라. 즉 모양이 달라지긴 했지만 양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처음 물의 높이가 나중 물의 높이랑 같았다라는 걸 보았을 때 물의 양은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물을 처음에 사용한 그릇에 다시 옮겨 담으면 물의 높이가 처음 물의 높이와 같아지더라. 이걸 보고 우리는 아하, 물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지지만 양은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물이 바로 뭡니까? 액체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액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액체너 정체가 뭐야? 액체는요, 물처럼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양은 변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거예요. 자,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하는데 양은 변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액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 자, 물요, 물. 우유요, 주스요, 간장이요. 뭐 음료수, 식용유, 식초, 수돗물 죄다 액체입니다. 와우, 액체 많다, 그쵸? 자, 욕실에 있는 액체들, 그래요, 샴푸라든지, 뭐 세제, 뭐 이런 것들. 냉장고에 있는 액체요. 음료수, 우유, 주스, 오. 주방에 있는 액체요. 참기름에, 뭐 식초에, 간장에, 이런 거 다. 자, 이들 액체, 그럼 같은 성질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액체 성질, 뭐더라, 액체 성질. 자, 실험을 통해서 봤잖아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은 변해요. 하지만 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공통적으로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없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못 잡아요. 공통점으로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액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액체 성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는 없었어요. 액체 성질, 이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액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꿀! 이건 뭡니까? 이거 액체예요? 고체예요? 일단 기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거 끈적끈적하는 꿀 이거 고체야, 액체야. 자, 그럼 우리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성질, 고체, 그리고 액체 성질을 생각해 봐야죠. 고체는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 변하지 않습니다. 맞네. 액체는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 변해요. 그러네. 꿀은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데요. 그럼 얘 액체네. 그렇죠? 자, 꿀이 만약 고체라면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꿀은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꿀, 너 액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친구들 이제 무엇이 액체고 무엇이 고체인지 비교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요. 액체의 성질, 고체의 성질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액체도 어렵지 않네요. 그렇죠?
신나고 즐거운 과학 시간 키위생과 함께 합니다. 3학년 친구들 어때요?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 뭔가 좀 쉽고 재밌지 않나요?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생활과 물질, 그 중에서도 물질의 상태고요.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봤으니까 마지막 뭘까요? 네, 기체! 맞습니다. 우리 이제 기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기체까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다 알고 나면 이제 다 됐어. 그렇죠? 자, 기체는 어떤 걸까요? 선생님 여기 기체가 있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 공기 기체인데요. 눈에 안 보이네요. 뭐 그렇다고 모든 기체가 다 안 보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질 수도 없어. 그래요. 자, 이 기체의 성질을 알아볼 거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자, 기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선생님, 기체,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 풍선 불기 좋아하나요? 선생님이요. 풍선 가지고 기체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 풍선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 만들어 볼게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뽀뽀뽀뽀뽀뽀, 이거 뭐 하는 거냐고요? 선생님, 푸들 만드는 중이었는데. 우리 풍선을요, 이렇게 뿌 길게 불어가지고 뽀뽀뽀뽀뽀뽀뽀, 뭐 빙글빙글빙글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뽕! 푸들 만들어지는 거 본 적 있나요? 와우. 풍선으로는요, 푸들 만들 수 있어요. 또요, 이번에는요, 칼을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칼도 만들 수 있어요. 와우. 풍선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네요. 자, 그때 선생님이요, 풍선 안에 뭔가 불어 넣었습니다. 안에 기체를 채웠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자, 풍선 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 입으로 불어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도 됩니다. 기구를 이용해도 돼요. 공기주입기지요. 공기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기주입기. 자, 여기에 이렇게 공기를 넣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열심히 공기를 주입했어요. 공기를 넣으니까 풍선이 후 부풀어 올랐죠? 지금 이 안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긴 없어요? 여기는 공기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서 풍선이 납작쿵했지만 공기가 들어가니까 공기주입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넣고 나니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네요. 그렇죠? 선생님! 이거네요, 이거. 기다란 풍선에 공기주입기를 이용해서 슉슉슉슉 공기를 불어넣었더니 풍선이요, 이렇게 탱글탱글해졌습니다. 너무 심하게 탱글탱글거리면 이거 비틀고 하기 좀 힘드니까요. 약간은 몰랑몰랑한 상태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비틀어주고, 자, 풍선 이렇게 비틀고, 그리고 묶어주고 했더니, 짜자자잔, 짜잔! 푸들 강아지가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모양을 만들고요. 긴 풍선을 비틀거나 묶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선생님, 그러면은요, 이 풍선, 이 안에 지금 공기가 채워져 있다라는 얘긴데요. 그 공기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 만든 거 맞죠? 네. 자, 여러 가지 모양의 풍선을 채우고 있는 이 공기. 근데 이 공기의 양, 공기의 모양, 자, 어때요? 공기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채워가지고 이 모양을 만든 거니까 풍선 모양이 곧 공기의 모양이다. 그렇죠? 자, 풍선의 모양과 공기의 모양이 같아요. 동글동글동그라미 풍선을 채우고 있는 공기의 모양은 띠디디디디디디. 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을 겁니다. I love you. 그렇죠. 하트 모양은 어때요? 하트 모양 풍선이라면 풍선을 채우고 있는 공기의 모양 역시 똑같은 하트 모양일 거고요. 이건 뭐냐? 오이냐? 그렇죠. 기다란 풍선 그대로 불어서 자, 이렇게 뽕 묶어줬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모양을 하게 된다. 진짜 강아지 같죠? 자, 이렇게 강아지 모양을 만들었다면 풍선 안에 있는 공기 역시 같은 모양일 겁니다. 풍선 안에 공기를 채워 넣었더니 공기가 여러 가지 모양이 되네요. 그렇죠? 자, 우린 이 실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기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 모양, 한 가지 모양만 있었나요? 여러 가지 모양 다 가능해요. 그렇죠? 자, 풍선의 모양에 따라서 공기의 모양도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공기는 일정한 모양이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 거기 아무 뭐 것이나 채워 넣으면 그 모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일정한 모양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기는 일정한 모양이 없습니다.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하네요. 제가요, 만약에 물이라면 100ml 넣고 200ml 넣고에 따라가지고 풍선 안에 물이 조금 덜 채워지기도 하고 또 많이 채워지기도 하고 하는데 공기는요, 그냥 들어가면 그대로 다 채워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풍선에 넣는 공기의 양에 상관없이 공기는 항상 풍선을 가득 채웁니다. 많이 채워 넣으면 훨씬 더 많이 땡땡하게 그렇죠. 아주 팽팽하게 채워지고요. 적게 넣으면 그냥 뭉뭉뭉뭉. 자, 조금 적게 넣으면 좀 몰랑몰랑한 상태로 채워지죠. 그렇습니다. 항상 공기는요. 항상 공기의 양에 상관없이 풍선을 가득 채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뭐 좀 많이 채워 넣으면 공기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그냥 친구들 쉽게 얘기하자면 공기들이 입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걔들이 좀 옹기종기 모여 있을 거고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다면 이 입자 하나하나들이 쭉쭉쭉쭉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공기는 항상 내가 들어가 있는 이곳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풍선을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구나.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 이걸 우린 뭐라고 그러나요? 기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기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체, 넌 누구니? 기체는 말이야. 어때요? 공기처럼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해요. 그리고 담는 그릇을 항상 가득 채우는 물질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기체, 기체가 뭐 어떤 게 있어? 여러 가지예요. 공기, 우리가 봤던 건 공기죠. 뭐 산소, 뭐 이 안에는요, 뭐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요. 질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기체가 되겠어요. 어떤 성질이 있더라?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더라. 그렇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면서 항상 그 그릇을 가득 채웁니다. 그렇죠. 담는 그릇, 그렇죠. 담긴 그릇을 항상 가득 채우고 잡힌 거야, 안 잡힌 거야? 못 잡아요. 그렇죠.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자, 이 기체의 성질 꼭꼭 알아두셔야겠네요. 그럼 선생님, 이 기체의 양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해 줬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기체의 양. 물렁물렁한 배구공에 기체를 더 넣으면 배구공이 팽팽해집니다. 적게 넣었을 때는 물렁물렁, 많이 넣었을 때는 팽팽해진다는 차이가 있어요. 자, 어쨌든 담는 그릇을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우긴 해요. 가득 채우긴 하는데 이게 많이 들어가면 팽팽해지는 거고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땐 좀 이렇게 여유 공간이 많아서 물렁물렁한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기체는 담는 그릇의 크기에 관계없이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자, 공기도 잠깐 얘기해 줄게요. 공기는요, 우리 주위를 둘러싼 기체를 말하는데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기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가 숨 쉴 때 산소가 필요하고 내쉴 때 이산화탄소 내뱉고 하니까 산소가 제일 많고 이산화탄소가 그거랑 비슷하게 있고 이렇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건 질소예요. 질소. 질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이제 작은 양의 산소, 질소,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 여러 아르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공기 이런 성질이 있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 함께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럼 이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모든 기체는 다 안 보이는 건가요?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죠. 모든 기체가 다 안 보이는 건 아니다 라고요. 공기처럼 기체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을까? 물론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체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색깔을 띠는 기체도 있어요. 브로민 기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색깔 갈색. 아이오딘 기체는요, 보라색이에요. 염소는 황록색을 띠는데요. 이거 사실 유독합니다. 유독하다 무슨 뜻이에요? 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자, 그래서 이걸 그냥 직접 보는 건 위험하니까요. 나 이거 꼭 볼 거야. 조금 참아주세요. 알았죠? 자, 기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친구들 머릿속도 확실하게 정리 부탁드려요.